정말 좀 골치 아픈 이야기 이런 생각들이 요즘 저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예술과 예술 작품 이런 얘기 하다가 오늘 또 예술과 예술 작품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지금 경험이겠지만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정말 많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술 먹거나 술 먹지 않거나. 야, 대체 예술이 뭐야? 뭘 보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예술이 뭐지? 그냥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리긴 했었지만 흔히 말하는 개똥철학 같은 짓을 많이 했었죠. 기록도 많이 남겼었고. 현재도 잘 모르겠어요. 예술이 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성방가하고 남들과 다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행동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고방식 체계가 이미 다름에도 불구하고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깊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온 과정이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술이 뭐냐는 그 질문을 워낙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냥 그래? 질문에 대한 고민이나 아픔이나 이게 좀 많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끝까지 아니 말지 이런 형태로 좀 넘어갔지 여전히 다 보상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예술이라는 것보다도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이 예술 작품으로 남느냐, 누가 인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거 좀 똑 떨어뜨려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온 미술만평 281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술을 좀 한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 40년 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겁나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예술은 말입니다. 순수해야 되고요. 상업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자신만의 독창적 독특한 이미지를 지녀야 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한 길로 쭉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정설로 믿고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이 순수한 예술에 대해서 사업이나 사회나 자본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말을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죠. 그래야 우리 순수하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뭐라 하지 않고 성격이 좀 별로도 다 봐줍니다. 배고프면 본인이 문제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예술 활동을만 지속해 왔기 때문에 고집이 상당히 센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본인이 독특한 성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러나 그래도 그것도 우리 문화예술계의 한 축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담당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하고서라도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그랬지만 근자의 예술 작품은 집단의 조직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수도 그러잖아요. 가수도 노래하는 가수도 그런 거 보면 신인 가수를 데뷔시키고 나서 노래가 참 좋다는 집단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팬이 그냥 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팬들이 많으면 바로 좋은 노래, 좋은 곡이 되고 많은 것은 즉각적이잖아요. 좀 과장되게 말해서 여럿이 모여서 야 이거 좋은 작품이야 라고 하면 그냥 예술 작품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예술 작품이 되었다고 치면 이것이 이제 미디어들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나가야죠. 미디어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호응하고 판매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술 작품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좀 웃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저도 지금 요즘은 최근에는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아트페어를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때 레드다 빨간 딱지라는 거 있죠. 그게 처음에는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 작업 잘하고 있어. 나 많이 팔리고 있어. 그때 좀 제가 스스로 간과했던 게 뭐 판매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보다도 팔리고 있어 아니냐로 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예술 작품이 그냥 많이 팔리는 작가가 좋은 작품이라고 좀 그냥 등식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제가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그림이 이 안동에서 활동한 우건화가 그림인데 한 1년 전 정도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서너 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과 판매라고 하는 것이 일치되면 좋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예술이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상주의 이전에는 거대 조직에 봉사하는 것이 예술 작품이었고 인상주의 이후에는 거대 조직과 맞짱 뜨는 것이 예술 작품이었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맞짱 뜰 사회도 없고 대상도 없고 무엇에 비교나거나 비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화시켜야 한다. 사회화시켜야 한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좀 단순하게 한번 보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60년대, 70년대가 되면요. 그냥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혼자 거대해지고 비대해진 것 같아요. 정말 크면 돼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다랗게 만들거나 돈을 캄나만에 쏟아부어서 아무나 못하게 한 후에 그 화가가 만드는 작은 물건까지 예술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인터넷 검색창에다가요. 찾아보면 돼요. 대지 예술 이거만 쳐보세요. 겁나 큽니다. 다리를 감싸고 지구를 감싸고 터널을 감싸고 마구마구 크게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비싸게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는요. 거대한 상을 박제를 하거나 수십억 원 이상만 다이아를 해고기를 받기도 하죠. 돈 지랄이죠 진짜로. 감히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청계천에 보면요. 골뱅이 크게 만들어진 거 있었죠. 여기 스프링한테 올덴버그가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은요. 빨래집게나 배드민턴 아니면 숟가락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거대하게 만들어가 전시를 합니다. 반면에 뱅크시 같은 화가는요. 물건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큰 공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대형박물관에 그림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옥션 현장에서 그림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죠. 큰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에 사는 가난한 예술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난한 예술가 어떻게 환장합니다. 국공립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젊은 작가 기획전을 보면요. 조금 의아해하긴 하지만 크게 만들었거나 돈이 많이 든 작품을 선정하는 경향이 참 많더라고요. 억울하면 너도 돈 많이 쓰니까 크게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는 제기 못하게 할 정도까지 이런 비약된 생각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글쎄요. 여기다 또 있죠. 아트페어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나요? 신진 화가로서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죠. 작품이 무르익는 나이가 되었어도 조직도 없습니다. 돈도 없죠. 환장할 어르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 주소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예술 작품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돈이나 조직을 대행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말해서 깨나 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마구마구 올려도 되니까요. 예술 작품과 일반인과 대한 변별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못해도 짜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팁을 드려도 할 수 있지만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자기 작품의 성향이 비슷하고 성격 지랄맞은 화가, 동료 화가를 규합해서
조직을 꾸리면 됩니다. 작품 활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직입니다. 여기에 적당히 코드가 맞는 갤러리스트를 내세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작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가난과 멸시를 극복하고 자기의 작품 세계를 구현한 화가님들은요, 본인의 작품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5명이 모이다 쳐요.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전부 다 상대방이 자기 작품보다 못하다. 알로 봅니다. 근데 이게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상대방 다 그렇게 봅니다. 다 알로 보이는데 저들과 같은 공간에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 자존심 상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돼요.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무시합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이 운영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술작품요, 글쎄요, 시류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커지게 되면요, 시류를 조종하게 됩니다. 주도하게 됩니다. 예술작품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집단 중독증을 유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제차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중독을 시켜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 미혼이라면 언니, 오빠, 형제, 자매, 부모님 등의 본인의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게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중독시켜야 합니다. 이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들이 내 힘이 되는 거죠. 왜? 간혹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지인들에게 그림 안 팔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돌려가면요, 주변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산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지금 이 말 계속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험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갤러리스트, 평론가, 화가, 수집가, 사회문화 등등이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버텨야 합니다. 다 함께 버티는 시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극복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